안녕하세요. 세금 들려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소희경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세금을 들려드리지 않고요. 어제였습니다. 2021년 1월 11일 정부에서 소상공인 276만 명, 이 중에 우리가 집합금지 업종이 11만 6천 명, 그리고 영업제한 업종이 76만 2천 명, 그리고 일반 업종이 188만 1천 명입니다. 도합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어제부터 정부에서 버팀목 자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도한 이 자료를 갖고 이러한 버팀목 자금과 관련된 그 사항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버팀목 자금과 관련해서 오늘 살펴볼 사항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 자금 신청과 관련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지원 금액에 관련해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매출 감소 판단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 관련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은 집합 금지, 영업 제한, 그리고 일반 업종으로 구분이 되고 각 업종에 해당하는 그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두 업종은 업종별 매출 규모가 일정액 이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인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 그리고 일반 음식점인 경우에는 역시 10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매출액이 감소했는지는 상관없이 지원금액,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에는 300만원, 그리고 영업제한 업종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업종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해당이 돼야 되고 2020년 매출액이 연 4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매출액이 20년의 매출액이 19년의 매출액과 비교를 했을 때 더 감소가 돼야 되고요. 이때 지원 금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만일 2020년 11월 31일 이전에 개업을 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실제로 영업 중이어야 됩니다. 즉 휴업자라든가 폐업자인 경우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격상을 시켰잖아요.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였을 경우에 집합금지 업종이 유흥업종 업소의 5종류에 해당되는 그 업종이었는데요. 살펴보시면 집합금지 업종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그리고 콜라텍, 그리고 홀덤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이 됐을 때는 집합금지 업종이 유흥업소에 해당되는 이런 다섯 종류에 해당되는 이런 업종과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그리고 직접 판매 홍보관, 실내 체육시설, 그리고 학원이라든가 교습소, 홀덤펌이 대상이 됐고요. 영업 제한인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그리고 직접 판매 홍보관, 학원, 교습소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업 제한에 해당이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영업 제한은 더 격상을 해서 식당이라든가 카페, 임의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라든가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 그리고 영화관, 그리고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그런 종합 소매업 등에 해당이 됐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구역으로는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에는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스키장이라든가 빙상장, 눈썰매장이라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러한 부대업체는 시설 내 음식점이라든가 편의점, 스포츠 용품점 등, 그리고 인근의 스키 대여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파티룸이라든가 수도권에서는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이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지정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 제한인 경우에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업종이 숙박시설이 들어갔었죠. 일반 업종인 경우에는 2020년도 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 자금 지원 후에 만일 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매출액이 증가했다 그러면 그때는 환수를 합니다. 잠시 여기서 우리가 만일 2020년에 개업을 했다. 그때 그 일반 업종인 경우에 그 4억 원의 판단 기준을 한번 보시면은요.
20년 9월부터 12월 4개월이죠. 이 4개월간 매출액이 연간 환산 매출액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4억 원 이하이고 11월에 매출액이 9월부터 11월 그 사이 3개월간의 그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이제 2020년에 개업을 했다 그러면 요때 요런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면 일반 업종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버팀목 자금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 기준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매출액은 소기업 연매출 기준을 적용을 하고요.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점업은 우리가 10억 원 이하, 그리고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더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 제조업인 경우에는 120억 원 이하, 광업이라든가 운수업인 경우는 80억 이하,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이런 숙박이라든가 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만 만일 2020년에 개업을 한 경우라면 아까 살펴봤죠. 2020년 9월부터 12월 그 사이 4개월간의 그 기간에 매출액을 연간 환산액으로 환산을 합니다. 이러한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상시 근로자는 2020년 기준 이제 일부 업종, 제조업이라든가 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그리고 음식, 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러한 연매출액 기준과 상시 근로자 기준을 충족을 해야만이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팀목 자금은 이제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이 되냐, 이제 안 되냐 그겁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회성 업종이라든가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그리고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이러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당연히 지원해서 배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융자 제외 업종 중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 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이라든가 콜라텍은 이제 버팀목 자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자를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그런 무등록 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해 버팀목 자금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수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고용제 취약계층 생계안정자금과의 그 중복 지원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고용제 취약계층 생계안정자금이었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든가 프리랜서 등 그 긴급 고용 안정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지원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인 경우에는 생계지원금, 그리고 법인 택시 기사인 경우에는 우리가 소득 안정자금 등 이러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러한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자금과의 중복해서 적용해주는 그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복 지원이 이제 확인이 되면 추후에 환수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자체인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새희망 자금 수혜자에게 매출 감소를 확인을 하지 않고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입니다. 새희망 자금 기수혜자는 버팀목 자금 신청 대상입니다. 하지만 2020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서 증가한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매출이 감소해서 새희망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 감소와는 무관하게 지원되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인데 이제 문자를 못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문자는 못 받았고 이제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접속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어제였죠.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이제 명단을 받아서 1차로 확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 스포츠 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 그리고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이제 오는 1월 25일 이후에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는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라든가 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산재보험 대상 적용 14개 직종이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화물차주라든가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등에 대해서 열거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14개 직종 특구인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경우라면 당해 소상공인은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긴급 고용 안정 자금과는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개인 택시 사업자도 지원 대상인가 여부입니다. 개인 택시 사업자가 2020년 매출액이 연 4억 원 이하이고 19년에 비해 2020년에 그 매출이 감소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 안정 자금이 지원 대상입니다. 외국인과 미성년자인 그 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 중복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상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1인당 하나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하나의 그 법인 명의로만 한 번만 지원이 됩니다. 만일 여러 업종의 그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을 해서 이러한 집합금지라든가 영업제한 그 업종에 해당된다 그러더라도 이때에는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당해 지원 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한 곳만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희망 자금보다 집합금지라든가 영업제한 지원 대상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는데 당연히 늘어나겠죠.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이 확대가 되었고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우리가 개업한 소상공인도 포함된 결과 당해 버팀목 자금의 집합금지라든가 영업제한 지원 대상이 당초 세희망 자금보다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자금 신청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신청과 관련해서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대표자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법인사업체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신청을 해야 되고요.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이라든가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리인 명의로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고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휴대폰을 사용해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가족이라든가 직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됩니다. 다음은 1차 신속지급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은 신청 기한은 1월 말까지입니다. 만일 신청 기간이 변경이 되면 1월 중에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팀목 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이런 문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은 1차 신속 지급은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 제한 대상을 지원 대상을 하고 있고요. 기존 세희망 자금 일반 업종도 일반 업종 기수급자도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시기는 어제였습니다. 1월 11일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1차 확인 지급은 1차 신속 지급 누락이 된 소상공인 그리고 공동대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시기는 2월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차 신속 확인 지급인 경우에는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선별해서 3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그 준비 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죠. 버팀목 자금 KR에서 신청 정보만 간단하게 입력을 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이라든가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인 경우에는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을 하시고요. 전화는 버팀목 자금 콜센터입니다. 1522-3500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및 지원에 대한 그 절차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절차를 한번 보시면 버팀목 자금 KR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그 동의를 해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휴대폰이라든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받고 나서 업체명, 사업장 주소, 그리고 입금 계좌번호,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의 그 계좌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차 확인 지급과 2차 신속 확인 지급은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시 준비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 서류가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죠. 버팀목 자금 KR에서 신청 정보만 정확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 중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4본 그리고 지자체에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 업종인 경우에는 만일 공동대표라든가 가족 대리인이 수령을 할 경우라면 대리인 위임장 그리고 계좌압류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그리고 비영리 단체인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그리고 소비생활협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확인서를 준비하셔가지고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자로 연락을 받아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을 했는데 1차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든가 버팀목 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그 사업자 번호를 입력할 경우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정확히 한번 입력을 해보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팀목 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미성년 대표자라든가 계좌 압류자 등은 가족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를 해서 별도 계좌로 확인 지급 신청이 2월 중에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그리고 새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서는 1월 11일부터 지급을 하고 있고요. 연말연시 특별반격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에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부가세 신고에 따라 19년 대비 20년 연매출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게는 3월 이후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에는 3월 중순 중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팀목 자금과 관련된 오늘 살펴볼 세 번째 사항입니다. 지원금액 관련 사항입니다. 마진이 낮은 담배 매출액 비중이 높은 편의점은 매출액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없느냐입니다. 소상공인이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취급 품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속 지원을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마진이 낮은 일부 품목을 조사해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말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 제한 업종으로 그리고 다른 곳은 일반 업종으로 해서 지원받는 금액이 틀린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모두 동일한 업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휴게 음식점으로 지자체에 영업 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 음식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이라든가 영업 제한 업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휴게 음식점인 경우에는 우리가 휴게 음식점은 음식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운영에 따른 위생 점검이라든가 교육 그리고 시설 설치 등에 대한 규제 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휴게 음식점인 경우에는 편의점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합금지 업종인데 지급금액이 100만원밖에 안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일반 업종 기준으로 매출 요건 등이 맞아서 우선적으로 100만원을 지급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에 있고요. 확정되는 대로 문자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집합금지라든가 영업제한으로 확인이 되면 차액 100만원과 200만원을 추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살펴볼 버팀목 자금과 관련된 네 번째 사항입니다. 매출 감소 판단 관련입니다. 우리가 집합금지 업종이라든가 영업제한 업종인 경우에는 우리가 매출 감소 판단을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100만원을 지급을 하는 일반 업종인 경우에는 매출액 감소에 대한 판단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이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업종의 매출 감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19년 이전에 개업을 했다 그러면은 2020년 연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연간 매출액이 2019년 연간 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업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만일 2020년에 개업을 했다 그러면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이죠. 4개월의 매출액이 연간으로 환산한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2020년 12월의 매출액이 9월부터 11월 3개월이죠. 3개월의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해야 됩니다. 다음은 19년에 매출은 없고 이제 20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19년에 매출이 없다. 20년에 매출이 있다. 20년에 매출이 늘었네요.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2020년 11월에 개업을 했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매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어제였습니다. 이제 2021년 1월 11일에 이제 발표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버팀목 자금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셨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이런 버팀목 자금과 관련돼서 주요한 사항을 네 개의 테마로 나눠서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는 지원 대상 관련,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급 신청과 관련돼서, 그리고 세 번째는 지원 금액과 관련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매출 감소 판단을 이제 할 때 그런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런 사항이 여러분에게 이제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참 가슴이 참 뜨끔뜨끔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276만 명이 지금 이러한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옆에서,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없는 대다수의 업종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건 정말 두 번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말 지금 몇 번째 지원금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이 지원금이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요 지원금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300만 원까지 되는 요 지원금을 받아서 정말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긴 한데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지원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지원 금액 이전에 코로나19에 대한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백신 확보라든가, 그리고 생활 환경 개선, 그리고 우리 생활 자세를 좀 많이 뜯어 고쳐가지고 보다 이제 자연에 좀 반대되지 않고 좀 순응하면서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닮아가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이런 버팀목 자금과 관련해서 이런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사항일 것도 같고, 정말 깝깝하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서 정말 하소연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버팀목 자금과 관련한 사항이 여러분에게 이 사항이 적용이 돼서 여러분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코로나19로 무척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 참아왔잖아요. 그리고 참아왔고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 길고 긴 터널을 뚫고 나가면 끝나는 시점에서 분명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고요. 보다 더 나은 상황을 제가 맞닥뜨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고요. 모쪼록 오늘 살펴본 이 버팀목 자금과 관련된 이 사항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